오늘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이 3명에 관한 이야기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핫피플 3인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 누굴까요? 누구시죠? 윤환 계양구 구청장인데 러브버그가 들끓고 있는 계양산 인근의 이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장이 국민들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러브버그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기양산 주위도 제가 일단 다 가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이거를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해충이면 저희가 살균 작업을 합니다. 근데 해충이 아니고 유충이 돼요.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아주 너자만 나오면 제가 아주 잠을 못 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리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충 같으면 저희가 박멸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발언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이 러브버그 관련해서 구청장이 마음고생도 좀 심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와중에 국민들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지금 그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무책임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이걸 참을 일이 있고 또 안 참을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참을 수가 없지요. 얼마나 징그럽고 냄새가 또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다가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민들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 것 같아. 참을 게 있고 안 참을 일 있지 말이야. 아 이걸 말이야 참으라고? 라는 어떤 시민들은 좀 분노하는데요. 저는 계양구청장이 아까 이제 그 발언의 맥락을 보면 열심히 하는데 힘드니까 좀 참아주세요.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고위공직자이고 또 선출된 그 구청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면 말의 선택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됐다. 익충인지 해충인지 아직 뭐 판명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좀 참아주세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나죠. 예. 실제로 제가 다른 뭐 방송에 있어서 상암동이나 우리 서울의 강서 지역, 그러니까 북서 지역이죠. 북서 지역, 김포 지역 이쪽을 좀 보면 진짜 러브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일단 혐오스러워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제 개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혐오스럽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지어 다니거든요. 러브버그 보고 귀엽다고 한 사람은 잘 그럼요. 없으니까요. 저는 저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저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가 아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건 러브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두 마리 벌레예요. 두 마리 벌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게 뭐 다른 뭐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해충이 아니니까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말을 한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이게 아마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윤환 구청장의 머릿속에는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살기도 원래 안 사니까 일주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지나가겠지만 실제로 그 일주일 동안 그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계양구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정말 힘들죠. 우리 동네에서도 근처에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그 음식물 쓰레기 융합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여름에 더우면 냄새가 좀 납니다. 민원이 엄청나요. 그럼 저희들 같은 사람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국민의 공복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구청장이 정말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구청장도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물과 에어건으로 뭐 공무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논란인데 이른바 국민 훈계 논란이에요. 김정우 의원님.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 러브버그가 저렇게 개체수가 많고 막 엄청나게 그 혐오스럽게 보이고 날아다니는 게 저 계양구청장님 탓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게 한 10년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일충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성체가 날아다니고 하는 건 2, 3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개체수도 많고 하느라고 하는데도 이제 쉽게 없어지지 않고 민원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참을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정작 구청장이 못 참은 것 같아요. 구청장이 못 참은 거다. 네, 못 참고 저렇게 참을 줄도 예. 알아야지 이러면 예. 그냥 자기가 참고 우리 보러 참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구청장 탓은 아니니까 네. 러브버그가 그런데 저희도 최선 다하고 있으면 이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불편함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예. 시민들도 그러나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구청에 뭐 지방자치단체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시민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훈계하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어요. 누리꾼들 반응도 보시죠. 이충인이 집에 데려가 키우시면 되겠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훈계하네. 국민들이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청장은 민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구청장이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충이라면 데려가서 기르시라. 아, 이게 너무 웃기네요. 자, 계양구 해명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러브버그 강력한 방제 어렵고 10일 보름이면 자연히 사라진다. 양해를 구하는 취지에서 한 말. 그렇죠. 지금도 물과 에어건으로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도 또 누리꾼 반응이 나와요. 사람에게 혐오감 주고 피해주면 해충이다. 익충 가스라이팅 그만하라. 그 정도로 개체 많으면 뭐든 해충이다. 해결 못하니까 익충이라고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윤영희 서울시 의원. 해를 끼치지 않으니 참아야 한다. 오죽하면 익충 가스라이팅이라는 말까지 하겠냐. 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진 의원님? 근데 저는 이게 관념적인 환경론을 좀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네네네. 생물학적으로는 뭐 병충해를 옮기지 않는지 몰라도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명백한 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주진 의원 생각하기에 이건 사회적 해충이다. 네, 왜냐하면 가스 냄새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사실 시야를 가리는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집에 창문은 못 열게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익충이라고 해도 집에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 창문을 또 열지 못하게 하고 막 음식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회적 해충이고요. 주진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건 사회적 해충이다. 예, 러브버그는 해충이다.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또 발표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또 국민들이 또 열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요? 그게 연구 내용이 저도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했는데 딱 보니까 러브버거를 스폰지밥처럼 친숙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친숙하게 하면 이게 해결되겠다. 이런 연구 결과를 어디서 내놨어요. 그런 연구를 했다고요? 서울연구원이요. 그것도 참 환장한 연구네요. 네, 이게 지금 저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없는 겁니다. 스폰지밥 그 귀여운 아기랑 이 러브버거랑 어떻게 얘기 됩니까? 그러니까 러브버거 캐릭터를 좀 예쁘게 만들어서 네. 친숙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나 확상공론이고 이게 연구원으로서 이게 연구 결과로서 내놓는다는 네. 것이 댓글로도 달기 힘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 또 저분도 이제 계양구청장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최선을 다하면은 네. 어느 정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것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딱딱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계양구 주민이 또 스튜디오에 오늘 나와 계시거든요. 계양의 아들 양 변호사님 사무실에 뭐 창문도 다 뚫고 들어온다면서요. 뭐 창문을 뚫고 들어온지 제 배수관을 통해 들어오는지 어쨌든 사무실에도 이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뭐 왜냐면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이 계양에 있어요. 계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쭉 자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계양구 정책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계양구청 정책자문위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지금 저 발언이 있기 바로 전에도 이제 정책자문위원 회의를 하면서 러브버거 방역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국민들이 좀 참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거 근데 사실 그거 발언만 놓고 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근데 실제로 저 윤한 계양구청장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지역에서 거의 뭐 밤낮이라든가 주말도 없이 방역이라든가 계양구를 정말 민원을 많이 이제 살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사실 제일 고생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구민분들이지만
그 방역이라든가 이 앞장서는 공무원 거의 모두가 이 방역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나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조금 이제 토로하는 그런 맥락으로 네.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계양구에서는 저 방역이라든가 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민원에 많이 경청하고 있다라는 뭐 해명 아닌 해명 말씀드립니다. 네, 계양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공무원들 고생하는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좀 아쉽고요. 참고로 그 러브버그가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부딪힌 흔적들은 네, 식초로 닦으면 식초로. 잘 닦인답니다. 아니 이게 이 자꾸 유리창에 붙으니까 저도 황당해. 저도 제 자신이 황당했어요. 유리창에 붙었잖아요. 밖에 붙었잖아요. 운전하다가 안 보이.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와이퍼를 키면 또 이게 거기 눌러붙어 죽어요. 네, 식초로 닦으십시오. 식초로? 예. 아 이거 참 식초 냄새도 그런데 이런 일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러브버그 때문에 주민들이 열을 받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입충인데 왜 싫어하지라고 반응. 열받아서 러브버그 20마리 출장차 방문한 부산 숲에 던지고 왔다. 고통 느껴보길 바란다. 러브버그 청정지대 부산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심보가 고약하다 이런 20마리로 퍼진 않겠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주진 의원님 진짜 뿌렸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니까 열받으니까. 네. 근데 설마 이렇게 진짜 뿌렸다면 부산에도 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걸 그려요. 저게 이제 러브버거나 이름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학명으로는 등우단 털파리라고 하거든요. 등우단 털파리.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병만 옮기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고 아마 저것으로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보통 저런 댓글들은 화가 나서 그냥 말로 하는 댓글들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홧김에? 그렇더라도 이것을 초기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낙엽 같은 데 많이 기생을 하나 봐요. 근데 정말 궁금한 부산에 러브버그가 없어요? 지금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젖은 낙엽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치우면은 부산에 없구나. 예. 그래서 좀 젖은 흙이나 그 나뭇잎 같은 거를 많이 사전에 치우면은 번식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전적인 조치도 가능하고 사후적인 조치도 가능한데 그동안은 이번이 또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해 지금 심해지고 있고 부산은 제가 책임지고 청정지역으로 맡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주진우 의원만 여유로워요. 지금 마포, 송파, 계양, 서대문 주민들은 표정이 여유롭지가 않은데 이렇게 부산 지역 주진우 의원 표정은 아까부터 여유롭고 이래서 농담도 하고 그래서 부산에 없구나. 네. 러브버그가. 서울에도 없어야 됩니다. 서울에도 없어야 된다. 네. BTS의 RM도 러브버그 때문에 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갑자기 지인들이 그 짤 엄청 오는 거예요. 형 러브버그? 그 형 콘서트 때 저 뒤에서 맞아. 러브버그 웃겼다. 아닌가? 너무 웃기던데. 아니 러브버그가 진짜 한 5마리가 동시에 붙은 나 러브 많았어. 털다가 내가 맞아. 나도 입에 많이 들어왔어. 김식 교수님, 우리 BTS가도 이제 러브버그를 언급하고 호소할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BTS도 러브버그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BTS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니죠. 큰일 나요, 교수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제 이야기 되는 그 사건이 어디서 콘서트 하는데 실제로 BTS의 그 RM의 실제로 몸에 한 5마리가 붙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욕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런 정도의 유명한 셀럽 공인이 콘서트 하는 공연 중에 욕을 했다? 오히려 그게 보통의 경우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돌직구 쇼 하다가 우리 김진 앵커가 욕을 했다는 그날로 끝나요. 근데 지금 가만히는 저를 보내시려고 하세요. 근데 BTS의 저 유명한 그 RM이 러브버그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XX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오히려 웃어 넘기는 정도로 그 정도 러브버그에 대해서 혐오와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지금 러브버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좀 빨리 퇴치를 하든 대책을 세우든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BTS의 유명한 가수 그룹까지도 저 러브버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러브버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까치들이 도대체 왜 안 먹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아직은 다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좀 규명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나 뭐 어디서 해야 되나? 국토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해수부에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하시죠. 뭐. 대통령실에서 해야 됩니까? 이 뭐 관계 부처도 좀 애매해요. 예. 어쨌든 하나 딱 지정해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뜨거운 핫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계양구청장이셨고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서울시 공무원이 두 번째 주인공인데 왜요? 함께 보시죠.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 구청 공무원이군요.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유흥주점 도우미도 등장했어요.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라고 하자 유흥주점 도우미가 일수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에서 왔다. 아, 부적절하죠. 시청자, 동료 공무원 향해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점에서 라방을 한 서울시 구청 공무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 얘네들이 시청자들을 일컬어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해명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인사비가 개최됐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해임 의결됐습니다.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네. 해임됐군요. 해임될 만한 사안 아닌가요? 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그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한마디로 문화상품권 사가지고 현금 소위 깡을 한 거예요. 복지 포인트를 깡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점에 갔다라고 지금 본인이 라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점 도우미도 앉혀놓고 네, 앉혀놓고 그래서 나 이거 복지 포인트 현금 만들어 갖고 왔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 부적절하네요. 예, 공무원이 뭐 유튜브 라방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우미 옆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면서 또 그 보는 시청자와 공무원들 향해서 성희롱성 발언도 하고 저는 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까 양태준 변호사님 그러시는데 정식 공무원 아니고 공무원 15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직자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중징계는 마땅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차제에 그냥 이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어떻게 또 저렇게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저렇게 부적절하게 현금 깡해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너무 부적절하죠.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네. 뭐라 말할 길이 없습니다. 억울하다라는 해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만약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의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고요. 국민 세금을 진짜 자기 개인 돈처럼 써버리는 거거든요. 복지 포인트라는 게 결국 공무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은 더 사기를 진작시켜서 국민들에게 더 봉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러브버거 같은 방역 대책 잘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유흥주점을 간다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눈높이가 안 맞는 거고요. 공무원들의 뭐 기강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공무원들이 공적 마인드를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또 과거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부분도 지금 와서 다 문제 삼는 것도 위에서부터 아주 강한 공적 마인드를 가져줘야 밑에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통솔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번이 이제 인사청문 국면이 됐으니까 다른 어떤 분을 뭐 개인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이 무너지지 않고 확실하게 높임으로써 그것이 낙수 효과처럼 밑에 공무원들까지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태준 변호사님,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복지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거를 현금화로 이른바 깡을 해서 유흥비로 썼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지 포인트를 부적절한 것에 사용했다. 뭐 상품권 관리 법률도 있을 것 같고 복지 포인트 사용과 관련된 뭐 규례나 조례 위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무원 기관과 관련된 어떤 법령 위반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징계 사유가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걸 봐서는 이제 뭐 저 자체가 당장 형사처벌될 정도의 범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뭐 포인트 깡이라는 게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이 포인트로 이제 물품을 받은 거를 뭐 중고거래 같은 걸로 이제 현금화 시켰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 인사위원회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었으면은 뭐 특히 저 정도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 의뢰 같은 걸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으로서 이제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든가 이제 그 갖춰야 될 걸 못 갖췄다는 걸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걸 여러 건을 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만으로 해임까지 있는 경우는 좀 많이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정도의 행위를 그리고 강도 높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는 거 봐서는 이제 뭐 거의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뭐 1,000명이 넘었다는 건데 뭐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사실 공무원이 라이브 방송 같은 거에서 특히나 광고 수익이나 그런 거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얻게 된다고 하면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위반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15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해서 봤는데 15 기간에는 사실 문제가 있으면은 금방 해임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는 특히나 몸조심하고 꼭 규율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정식으로 임용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도 저렇게까지 특히 본인이 공무원인 걸 마치 자랑도 하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충분히 해임될 수 있고, 주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저거는 소송을 가서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인데요. 북한의 성형수술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돼서 적용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허용한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쌍꺼풀 수술은 되는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북한 성형외과 치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성형수술 허용 대상, 선천성 기형 외상 등으로 손상을 입은 자,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자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금지 성형수술은 눈썹 문신, 속눈썹 문신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다라고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로 바꾸는 수술도 안 된다.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 또 김무식 교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쌍꺼풀 수술은 되는데 앞트임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 이게 좀 약간 좀 왜 그럽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문신은 이제 우리가 몸에다가 새로운 걸 이렇게 그려 넣는 거잖아요. 그것도 반영구적으로.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문신이나 타투 같은 건 이제 일상화돼서 저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내려오니까 그걸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타투라든지 문신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박아 넣는 건 저희들 같은 세대에서는 조금 수용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북한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목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타투는 뭐 거의 다 유행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마 이 문신만큼을 지금 일단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타투라고 하는 이 성형 문신 시술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하나의 사회문화 양식으로 아마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에 띄는 게 이 수술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법조항에 보면 아름다운 외모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국가 역할이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최근에도 보면 북한이 저기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젊은 여성들, 북한 여성들은 이 하이힐 신는 건 오래됐고요. 미니스커트 같은 건 열풍이 많이 불고 있고, 핸드폰 지금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건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력 자체에서의 독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령제의 폐쇄성은 그대로 갑니다만, 사회문화적으로 개방되면서 좀 개방 마인드를 좀 보여주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뭐 김빈 앵커도 잘 아시지만 북한의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의 표정이나 그 CG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온화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미용 성형도
국가의 역할로 인정하면서 허용하고 그렇지만 아직 문신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그 단계가 지금 북한의 개방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의원님, 김주애가 아버지 눈썹 끝이 없어요. 좀 문신 좀 하고 싶어요. 라면 또 저것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 반 묶음 머리도 김주애나 리설주에게만 대체로 뭐 허용도 되고 네. 다른 여성들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주애가 원한다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 재건 성형 쪽에 많이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나 화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 외모가 변한 그거를 이제 재건하는 성형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외모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는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눈썹 문신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화장 30분 해도 땀 한번 딱 닦으면 눈썹 없는 사람들 절반 딱 지워지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썹 문신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사실 미모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되는 건데 네. 조금 양쪽에 허용하는 게 조금 이 상반되는 경향이 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의 이 대형 리조트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조롱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전용이라고 이 XX들은 자신의 뿌리를 잊었다. 중국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안타깝다. 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왜 다른 인프라에 자원 배정을 안 하냐. 뭐 중국 당국이 이런 누리꾼 비판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예. 중국인들이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는 건 아무래도 멀어진 북중 관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까워진 북러 관계, 뭐 이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러시아와 너무 가깝게 가고 있는 지금 북한, 특히 김정은이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상대적인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동안에는 북중 관계가 기본적인 그 혈맹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중국을 좀 멀리하고 러시아에 급속하게 지금 가깝게 붙어 있는 김정은의 외교 정책에서 아까도 저 댓글에 나옵니다만 근본을 잊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6.25에서도 북한에 전투병력을 보낸 건 당시 마오쩌둥이 보낸 거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중공군과의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전쟁 자체가 교착돼 버렸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1958년까지는 중국의 인민군이 평양 인근에 거주까지 주둔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북한은 사실 정치적 속국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국을 멀리하고 러시아에 가깝게 붙는다고 하니까 그런 아마 비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갈마 관련된 저 복합 리조트를 지금 건설해서 개장했던 거 우리가 지난번 돌주께서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큰 규모로 상당히 현대화시켜서 했는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 관광객에게 이걸 열었다고 하니까 아마 중국 관광객들은 더욱더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거는 유엔 제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대규모의 어떤 관광 외화, 그러니까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유입된다면 결국 그렇게 벌어들인 벌크 캐시 갖고 북한 김정은이 뭘 할지는 자명한 건데 저건 국제사회 생존 위반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러시아가 지금 국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고 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런 국제 제재를 염두에 두고 단체 관광을 안 보낼 일은 전혀 없죠. 실제로 우리도 금강산 관광이 열렸을 때 금강산 관광에 단체 관광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할 때 냈던 입산료라는 게 냈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냈었거든요. 그게 전부 캐시로 가는 것이어서 그건 다 중단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이미 국제 규범을 깨고 있는 나라고 또 북한은 또 거기에 또 붙어서 러시아와 함께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조종 교관들을 대거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장 러시아의 교관들이 평양과 원산 일대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 드론 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 드론 조종법 훈련을 가르치고 있다. 갈마해안 관광지구 리조트에서 약 20km 떨어진 비행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겉으로는 굉장한 리조트를 만들어 놓지만 그 바로 인근에서는 사실은 자폭 드론이랄지 아니면 1인칭 이 무기로 쓸 수 있는 드론을
양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어떤 북한의 이중성도 나오는 이 대목인데 사실 주진우 의원님, 네. 북한이 이렇게 드론 능력을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식받으려는 이유는 이 드론은 어디다 북한이 쓰려고 저렇게 열심히 양산도 하고 배우겠습니까? 네. 그럼 그 북한의 드론이 향할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명하죠.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을 했을 때, 러시아에. 예,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인데 거기서 목숨으로써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서글픈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또 외교 안보나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러시아와 지금 그 동맹이 가까워지니까 아까 중국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만 불편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국면에 있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북 제재를 경제 제재를 세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북한의 돈줄을 막고 그로 인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외교 안보 전략이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사실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재를 무시하고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북 확성기를 끄고 그냥 평화 모드로 간다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대처하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간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네. 또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그 자금과 관련해서도 그 다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다른 동맹국들의 동맹도 강화함으로써 흐트러진 힘의 균형을 좀 원상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저런 식으로 이제 군사적 그 긴장이 고조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해서 뭐 러시아 교관이 북한 드론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이나 이제 사실 우리 군의 안보 태세도 이제 갖춰야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드론하니까 결국 근데 작년 10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드론을 이제 북한에 직접 보내라고 지시해서 이제 외환 유치, 뭔가 교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했던 혐의로 이미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저런 행동도 문제지만 저런 거에 편승을 해서 약간 이제 긴장 상태나 도발 상태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안보는 철저히 하되 더 이상 계속된 평화나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이런 그 전쟁이라든가 위기 상황을 최대한 낮추고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